여러분은 지금까지 뭐 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사셨습니까? 65년을 살아보니 인생이 뭔가요? 별거 아닙니다. 정말 별거 없습니다. 자식 키운다고 고생했습니다. 돈 번다고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체면 지킨다고 무리했습니다. 남들 눈치 보느라 하고 싶은 것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65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남는 게 뭡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깨달았습니다. 인생은 별거 아니라는 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르게 살기로 했습니다. 65세부터는 완전히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오늘부터 말씀드릴 방법대로 사십시오. 남은 인생이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 인생이 바뀝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건강에 투자하십시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병원 가는 걸 아까워하십니까? 약값 아끼려고 참고 계십니까? 큰 실수입니다. 건강 잃으면 다 잃는 겁니다. 지금 당장 몸부터 챙기십시오. 그게 65세 넘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돈이 많아도 건강 없으면 소용없습니다. 자식이 효자여도 내 몸이 아프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건강이 있어야 여행도 갑니다. 건강이 있어야 맛있는 것도 먹습니다. 건강이 있어야 취미도 즐깁니다. 건강이 전부입니다. 광주 북구 이모씨 67세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이 씨는 3년 전까지만 해도 건강을 무시했습니다. 허리 아파도 참았습니다. 무릎 아파도 참았습니다. 병원 가는 돈 아까웠습니다. 약 먹는 것도 돈 낭비라고 생각했습니다. 건강검진도 안 받았습니다.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65세 되던 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당뇨 합병증이었습니다. 혈압도 높았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도 위험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왜 진작 관리 안 했냐고 했습니다. 이 씨는 후회했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입원했습니다. 석 달 입원했습니다. 병원비 2천만 원 나갔습니다. 퇴원해도 약 먹어야 합니다. 한 달에 50만 원씩 나갑니다. 평생 먹어야 합니다. 이 씨는 계산했습니다. 진작 관리했으면 이 돈 안 들었습니다. 건강도 지켰을 겁니다. 여러분도 아픈 데 있지 않습니까? 무릎 아프지 않습니까? 허리 불편하지 않습니까? 소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냥 두고 계십니까? 나이 들면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절대 당연하지 않습니다. 이 씨는 퇴원하고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건강에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운동합니다. 1시간씩 걷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지금은 습관됐습니다.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식단도 바꿨습니다. 짜게 먹던 습관 고쳤습니다. 채소 많이 먹습니다. 단백질 챙깁니다. 과일도 먹습니다. 처음에는 입에 안 맞았습니다. 지금은 익숙해졌습니다. 몸이 좋아진 게 느껴집니다. 건강검진 빠짐없이 받습니다. 1년에 한 번 종합검진 받습니다. 비용 100만 원 듭니다. 아깝지 않습니다. 조기 발견이 중요합니다. 병 키우면 더 큰 돈 듭니다. 건강검진은 투자입니다. 보험입니다. 치과도 정기적으로 갑니다. 6개월에 한 번 스케일링 받습니다. 임플란트도 했습니다. 한 개에 150만 원 들었습니다. 비쌌습니다. 하지만 안 하면 더 후회합니다. 치아 건강이 전신 건강입니다. 잘 씹어야 소화됩니다. 보조제도 먹습니다. 비타민, 오메가3 유산균 먹습니다. 한 달에 10만 원 듭니다. 의사가 권한 것들입니다. 효과 있습니다. 피로감이 줄었습니다. 면역력이 좋아졌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운동하십니까?
매일 걷고 계십니까? 식단 관리하십니까? 건강검진 받으십니까? 안 하고 계시면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운동은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매일 30분만이라도 걸으십시오. 집 주변 산책하십시오. 공원 가십시오. 운동하면 혈액순환 좋아집니다. 근육 생깁니다. 균형 감각 좋아집니다. 낙상 예방됩니다. 수영도 좋습니다. 관절에 무리 안 갑니다. 전신 운동됩니다. 헬스장도 좋습니다. 근력 운동 중요합니다. 근육 있어야 넘어져도 안 다칩니다. 골밀도 유지됩니다. 식단 관리하십시오. 싱겁게 드십시오. 염분 줄이십시오. 혈압 관리됩니다. 설탕 줄이십시오. 당뇨 예방됩니다. 기름진 음식 줄이십시오. 콜레스테롤 관리됩니다. 단백질 충분히 드십시오. 근육 만들려면 단백질 필요합니다. 고기도 먹고 생선도 먹고 두부도 드십시오. 계란도 좋습니다. 단백질 보충제도 괜찮습니다. 물 많이 마시십시오. 하루에 1.5리터 이상 마시십시오. 신장 건강 좋아집니다. 혈액 맑아집니다. 피부도 좋아집니다. 변비도 예방됩니다. 술 끊으십시오. 담배 끊으십시오. 65세 넘어서도 술, 담배 하십니까? 자살 행위입니다. 간 망가집니다. 폐 망가집니다. 당장 끊으십시오. 못 끊겠으면 병원 가십시오. 금연 클리닉 가십시오. 수면 충분히 취하십시오. 7시간 이상 주무십시오. 잠이 보약입니다. 못 주무시면 의사 상담하십시오. 수면제 처방받으십시오. 불면증 방치하면 우울증 옵니다. 스트레스 관리하십시오. 명상하십시오. 취미 생활하십시오. 웃으십시오. 친구 만나십시오.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입니다. 마음 건강도 중요합니다. 이 씨는 지금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3년 전 쓰러졌던 그 사람 아닙니다. 매일 운동합니다. 식단 관리합니다. 약 먹습니다. 검진 받습니다. 건강해졌습니다. 활력 넘칩니다. 67세지만 60세처럼 보입니다. 이 씨는 말합니다. 건강에 투자하길 정말 잘했다고 합니다. 병원비 아끼려다 더 큰 돈 썼다고 합니다. 진작 관리했으면 좋았을 거라고 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건강에 투자하십시오. 돈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건강 잃으면 그 돈으로 다시 사야 합니다. 훨씬 비쌉니다. 예방이 최고입니다. 65세 넘어 가장 중요한 게 건강입니다. 건강해야 행복합니다. 건강해야 자유롭습니다. 건강해야 꿈 이룹니다. 건강이 전부입니다. 지금 당장 몸부터 챙기십시오. 그게 65세 넘어 현명하게 사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명심하십시오. 두 번째, 새로운 것을 배우십시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은 배움이 젊은 사람들만의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65세는 너무 늙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착각입니다. 완전히 착각입니다. 배움에 나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새로운 것 배우십시오. 뇌가 살아납니다. 인생이 달라집니다. 새로운 걸 배우면 뇌가 활성화됩니다. 치매 예방됩니다. 기억력 좋아집니다. 집중력 높아집니다. 젊어집니다.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배우는 사람은 늙지 않습니다. 부산 동래구 최모 씨 69세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최 씨는 66세까지 TV만 보며 살았습니다.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침 드라마 보고, 점심 뉴스 보고, 저녁 예능 봤습니다. 무료했습니다. 우울했습니다. 기억력도 나빠졌습니다. 방금 한 말도 잊어버렸습니다. 자식들이 걱정했습니다.
아버지 치매 오는 거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최 씨는 두려웠습니다. 병원 갔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경도인지장의 초기 단계라고 했습니다. 지금 관리 안 하면 치매 온다고 했습니다. 뇌를 써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최 씨는 고민했습니다. 뇌를 어떻게 쓸까? 그냥 문제집 풀까? 아닙니다. 재미없습니다. 오래 못합니다. 흥미있는 걸 배워야 합니다. 최 씨는 평생 하고 싶었던 걸 떠올렸습니다. 기타였습니다. 최 씨는 66세에 기타 학원 등록했습니다. 반 친구들 다 젊었습니다. 40대, 50대였습니다. 창피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선생님은 친절했습니다. 나이 상관없다고 격려했습니다. 최 씨는 열심히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손가락이 안 움직였습니다. 코드 외우기 어려웠습니다. 악보 읽기 힘들었습니다.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버텼습니다. 매일 1시간씩 연습했습니다. 유튜브 보며 독학도 했습니다. 3개월 지나니까 달라졌습니다. 간단한 곡 연주할 수 있었습니다. 신났습니다. 재미있었습니다. 더 열심히 했습니다. 6개월 지나니까 제법 칠 수 있었습니다. 1년 지나니까 발표에 나갔습니다. 박수 받았습니다. 뿌듯했습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억력이 좋아졌습니다. 깜빡하는 일이 줄었습니다. 집중력도 높아졌습니다. 우울감도 사라졌습니다. 매일 기타 치는 게 즐거웠습니다. 삶에 활력이 생겼습니다. 여러분은 배우고 싶은 게 없습니까? 해보고 싶었던 거 없습니까? 악기 배우고 싶지 않습니까? 그림 그리고 싶지 않습니까? 글쓰기 배우고 싶지 않습니까? 외국어 공부하고 싶지 않습니까? 왜 안 하십니까? 나이 때문입니까? 65세는 늦지 않았습니다. 70세도 늦지 않습니다. 75세도 할 수 있습니다. 배우고 싶으면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내일은 오늘보다 하루 늦습니다. 오늘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 최 씨는 지금 70세입니다. 기타 4년째 치고 있습니다. 실력이 늘었습니다. 작은 공연장에서 연주도 했습니다. 친구들 앞에서도 쳤습니다. 박수 받았습니다. 자부심 생겼습니다. 자신감 생겼습니다. 최 씨는 이제 우쿨렐레도 배우고 있습니다. 기타보다 쉽습니다. 재미있습니다. 새로운 걸 배우는 게 이렇게 즐거운 줄 몰랐다고 말합니다. 평생 배우며 살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시작하십시오. 복지관 가십시오. 문화센터 가십시오. 주민센터 가십시오. 무료 강좌 많습니다. 서예, 그림, 노래, 댄스 뭐든 있습니다. 등록하십시오. 배우십시오. 컴퓨터 배우십시오. 스마트폰 제대로 쓰십시오. 유튜브 보는 법 배우십시오. 카톡 잘 쓰는 법 배우십시오. 사진 찍는 법 배우십시오. 편집하는 법 배우십시오. 디지털 시대입니다. 뒤처지지 마십시오. 외국어 공부하십시오. 영어 배우십시오. 여행 갈 때 유용합니다. 중국어 배워도 좋습니다. 일본어 배워도 좋습니다. 새로운 언어 배우면 뇌가 젊어집니다. 연구 결과 나와 있습니다. 글쓰기 배우십시오. 자서전 쓰십시오. 여러분 인생 기록하십시오. 자식들에게 남기십시오. 손주들에게 남기십시오. 의미 있는 작업입니다. 치매 예방에도 좋습니다. 요리 배우십시오. 새로운 음식 만들어 보십시오. 건강식 요리법 배우십시오. 배우자 위해 요리하십시오. 친구들 초대해서 대접하십시오. 보람 있습니다. 운동도 배우십시오. 요가 배우십시오. 필라테스 배우십시오. 태극권 배우십시오. 게이트볼 배우십시오. 새로운 운동 배우면 건강도 좋아지고 친구도 생깁니다. 최 씨는 말합니다. 66세에 기타 시작하길 정말 잘했다고 합니다.
안 했으면 치매 왔을 거라고 합니다. 지금은 머리 맑습니다. 기억력 좋습니다. 매일 즐겁습니다. 살만 납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배우십시오. 새로운 것 시작하십시오. 뇌를 깨우십시오. 젊어지십시오. 배움이 여러분을 살립니다. 이게 65세 넘어 두 번째로 해야 할 일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세 번째, 사람을 만나십시오. 이게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혼자 지내고 계십니까? 집에만 있습니까? 사람 만나기 귀찮습니까? 위험합니다. 정말 위험합니다. 고립되면 빨리 늙습니다. 우울해집니다. 치매 옵니다. 지금 당장 밖으로 나가십시오. 사람을 만나십시오. 그게 장수의 비결입니다. 사람을 만나면 뇌가 자극받습니다. 대화하면서 생각합니다. 웃으면서 스트레스 풉니다. 정보도 얻습니다. 위로도 받습니다. 외로움도 사라집니다. 사회적 관계가 약보다 낫습니다.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됐습니다. 인천 연수구 박모 씨 71세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박 씨는 배우자를 68세에 잃었습니다. 갑자기 혼자가 됐습니다. 집에만 있었습니다. TV만 봤습니다. 밥도 대충 먹었습니다. 외출도 안 했습니다. 사람 만나기 싫었습니다. 귀찮았습니다. 6개월 지나니까 몸이 이상했습니다. 기운이 없었습니다. 입맛도 없었습니다. 잠도 안 왔습니다. 우울했습니다. 무기력했습니다.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이 걱정했습니다. 병원 가라고 했습니다. 의사가 진단했습니다. 우울증이었습니다. 고립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을 만나라고 조언했습니다. 약만으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사회적 관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씨는 억지로라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경로당 갔습니다. 처음에는 불편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매일 나갔습니다. 인사했습니다. 조금씩 얼굴 익혔습니다. 한 달 지나니까 친구가 생겼습니다. 같이 커피 마셨습니다. 이야기 나눴습니다. 속상한 일 털어놨습니다. 친구가 위로해 줬습니다.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웃을 수 있었습니다. 2달 지나니까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경로당 가는 게 기다려졌습니다. 친구들 만나는 게 즐거웠습니다. 화투도 쳤습니다. 윷놀이도 했습니다. 노래방도 갔습니다. 웃음이 늘었습니다.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우울증이 사라졌습니다. 약도 끊었습니다. 밥맛도 돌아왔습니다. 잠도 잘 왔습니다. 활력이 생겼습니다. 사람 만나는 게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며칠째 집에만 계십니까? 누구랑 이야기 나눈 지 얼마나 됐습니까? 혼자 밥 먹고 혼자 TV 보고 계십니까? 위험합니다. 지금 당장 나가십시오. 경로당 가십시오. 복지관 가십시오. 주민센터 가십시오. 노인대학 가십시오. 어디든 좋습니다. 사람 있는 곳으로 가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합니다. 괜찮습니다. 계속 나가십시오. 익숙해집니다. 동호회 가입하십시오. 등산 동호회 좋습니다. 운동하면서 사람도 만납니다. 노래 동호회도 좋습니다. 합창단도 좋습니다. 같이 노래 부르면 스트레스 풉니다. 친구도 생깁니다. 자원봉사 하십시오. 복지관에서 봉사하십시오. 급식소에서 봉사하십시오. 보람도 있고 사람도 만납니다. 누군가를 돕는다는 게 행복을 줍니다. 우울증 예방됩니다. 종교 활동하십시오. 교회 가십시오. 절 가십시오. 성당 가십시오. 종교 있으면 공동체 생깁니다. 정기적으로 만납니다. 위로받습니다. 힘을 얻습니다. 평생 교육원 다니십시오.
강좌 들으십시오. 배우면서 친구 사귀입니다. 같은 관심사 가진 사람들 만납니다. 대화 나눕니다. 관계가 깊어집니다. 박 씨는 지금 72세입니다. 매일 경로당 갑니다. 친구 10명 넘게 생겼습니다. 일주일에 3번은 같이 등산 갑니다. 한 달에 1번은 여행 갑니다. 바쁩니다. 즐겁습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박 씨는 말합니다. 배우자 잃고 경로당 안 갔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합니다. 우울증으로 죽을 뻔했다고 합니다. 사람 만나는 게 약보다 낫다고 말합니다. 친구들이 자기를 살렸다고 합니다.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사회적 관계 많은 노인이 오래 삽니다. 건강합니다. 치매 발병률 낮습니다. 우울증 적습니다. 행복도 높습니다. 사람이 약입니다. 사람이 보약입니다. 혼자 있지 마십시오. 고립되지 마십시오. 밖으로 나가십시오. 사람을 만나십시오. 대화하십시오. 웃으십시오. 관계 맺으십시오. 친구 만드십시오. 그게 건강하게 오래 사는 비결입니다. 귀찮아도 나가십시오. 어색해도 참으십시오. 처음에는 다 어색합니다. 시간 지나면 편해집니다. 친구 생깁니다. 삶이 달라집니다.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남은 인생 혼자 살지 마십시오. 함께 사십시오. 사람과 사십시오. 그게 65세 넘어 3번째로 해야 할 일입니다. 명심하십시오. 4번째, 자식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십시오. 이게 4번째입니다. 여러분은 자식들과 얼마나 자주 만나십니까? 매일 전화하십니까? 매주 집에 가십니까? 너무 자주 만나면 문제입니다. 너무 안 만나도 문제입니다. 적당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그게 서로에게 좋습니다. 가까우면 간섭하게 됩니다. 자식 일에 참견합니다. 며느리 사위 일에도 끼어듭니다. 손주 교육에도 관여합니다. 자식들은 부담스럽습니다. 스트레스 받습니다. 관계가 나빠집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멀면 외로워집니다. 자식 생각납니다. 보고 싶어집니다. 서운해집니다. 섭섭해집니다. 우울해집니다. 이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적당한 거리가 중요합니다. 대구 수성구 정모 씨 68세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정 씨는 66세까지 아들 집 근처 살았습니다. 걸어서 5분 거리였습니다. 매일 아들 집 갔습니다. 손주 봐줬습니다. 밥도 해줬습니다. 청소도 했습니다. 며느리 도와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불편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매일 옵니다. 간섭합니다. 아이 키우는 방식에 참견합니다. 음식 만드는 방식에 잔소리합니다. 청소하는 방식에도 뭐라고 합니다. 스트레스였습니다. 남편한테 하소연했습니다. 아들이 정 씨한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너무 자주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며느리가 힘들어한다고 했습니다. 정 씨는 충격받았습니다. 서운했습니다. 도와주는데 왜 그러냐고 따졌습니다. 아들은 난처해했습니다. 관계가 나빠졌습니다. 정 씨는 한동안 아들 집 안 갔습니다. 토라졌습니다. 서운했습니다. 우울했습니다. 손주도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전화도 안 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아들이 먼저 연락했습니다. 만나자고 했습니다. 정 씨는 나갔습니다. 아들이 사과했습니다. 그때는 말을 잘못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했습니다. 너무 자주 오면 부담스럽다고 했습니다. 일주일에 1번 정도가 좋겠다고 했습니다. 정 씨는 처음에 기분 나빴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봤습니다. 아들 말이 맞았습니다. 너무 자주 갔습니다. 간섭했습니다. 내 방식을 강요했습니다. 며느리 입장에서는 힘들었을 겁니다. 인정했습니다.
정씨는 거리를 두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 갔습니다. 미리 연락하고 갔습니다. 갑자기 안 갔습니다. 간섭도 줄였습니다. 참견 안 했습니다. 며느리 방식 존중했습니다. 손주 교육에도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관계가 좋아졌습니다. 며느리가 편해했습니다. 웃으며 반겼습니다. 먼저 전화도 했습니다. 맛있는 것 해놨다고 오라고 했습니다. 손주도 할머니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식 집에 너무 자주 가지 않습니까? 매일 전화하지 않습니까? 간섭하지 않습니까? 그만하십시오. 거리를 두십시오. 적당히 만나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한 달에 두세 번도 괜찮습니다. 명절에 만나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자식들 상황 봐가면서 조절하십시오. 부담 주지 마십시오. 갑자기 찾아가지 마십시오. 미리 연락하십시오. 괜찮냐고 물어보십시오. 바쁘면 다음에 가십시오. 배려하십시오. 존중하십시오. 간섭하지 마십시오. 자식들 방식이 있습니다. 며느리 사위 방식이 있습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틀린 게 아닙니다. 인정하십시오. 참견 안 하십시오. 조언 구할 때만 말하십시오. 손주 교육에 끼어들지 마십시오. 요즘 육아 방식 다릅니다. 옛날과 다릅니다. 자식들이 알아서 합니다. 믿으십시오. 간섭하면 싸움 됩니다. 돈 주는 것도 적당히 하십시오. 매번 줄 필요 없습니다. 명절 용돈 정도면 충분합니다. 너무 자주 주면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함 없어집니다. 적당히 주십시오. 정씨는 지금 행복합니다. 아들 가족과 관계 좋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만납니다. 서로 기다려집니다. 만나면 반갑습니다. 이야기 나눕니다. 웃습니다. 헤어질 때 아쉽습니다. 이게 좋은 관계입니다. 정씨는 말합니다. 거리 두길 정말 잘했다고 합니다. 너무 가까우면 안 좋다고 깨달았다고 합니다. 적당한 거리가 최고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도 거리를 조절하십시오.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자식도 자기 인생 있습니다. 존중하십시오. 적당히 만나십시오. 적당히 연락하십시오. 그게 서로에게 좋습니다. 관계가 오래 갑니다. 이게 65세 넘어 네 번째로 해야 할 일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은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까? 70세가 넘었는데도 붙들고 계십니까? 놓지 못하고 계십니까? 이제 버리십시오. 과감하게 버리십시오. 평생 지켜온 것들이 있습니다. 놓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소중하다고 생각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여러분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발목을 잡습니다. 자유를 빼앗습니다. 70 넘으면 버려야 합니다. 집착하면 안 됩니다. 미련 가지면 안 됩니다. 버려야 편합니다. 버려야 행복합니다. 버려야 자유롭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네 가지입니다. 이것만 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남은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까지와는 비교도 안 되게 편해집니다. 행복해집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체면을 버리십시오. 이게 가장 먼저 버려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체면 때문에 힘들게 사십니까? 남들 보기 부끄러워서 하고 싶은 거 못하십니까? 이제 그만하십시오. 체면 버리십시오. 70 넘어서까지 체면 챙기는 건 멍청한 짓입니다. 평생 체면 때문에 살았습니다. 남들이 뭐라고 할까봐 두려웠습니다. 손가락질 받을까봐 조심했습니다. 창피할까봐 참았습니다. 그렇게 7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남는 게 뭡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후회만 가득합니다. 체면이 뭡니까? 남들 눈에 비치는 내 모습입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신경 쓰는 겁니다. 그런데 남들은 여러분한테 관심 없습니다. 아무도 신경 안 씁니다. 여러분이 뭘 하든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왜 체면 챙깁니까? 울산 중구 김모 씨 73세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김 씨는 평생 체면 때문에 살았습니다. 공무원으로 일했습니다. 반듯하게 살았습니다. 남들한테 욕먹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체면이 제일 중요했습니다. 퇴직하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웃들 눈치 봤습니다. 친척들 눈치 봤습니다. 허름한 옷 못 입었습니다. 싼 식당 못 갔습니다. 시장에서 깎는 것도 창피했습니다. 체면 때문에 돈 많이 썼습니다. 스트레스 많이 받았습니다. 72세 되던 해 김 씨는 아팠습니다. 암 진단 받았습니다. 초기였습니다. 수술하면 완치 가능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6개월 시한부 선고는 아니지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김 씨는 충격받았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뭐 하려고 이렇게 살았나? 체면 지킨다고 평생 고생했는데 남는 게 뭔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고 싶었던 것도 못 해봤습니다. 먹고 싶었던 것도 못 먹어봤습니다. 가고 싶었던 곳도 못 가봤습니다. 다 체면 때문이었습니다. 김 씨는 결심했습니다. 수술받고 퇴원하면 체면 버리고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남은 인생 마음대로 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수술 성공했습니다. 퇴원했습니다. 김 씨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고 싶었던 일 시작했습니다. 댄스 학원 등록했습니다. 73세에 춤을 배웁니다. 이웃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나이가 못한다고 했습니다. 김 씨는 신경 안 썼습니다. 춤추는 게 즐거웠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옷도 바꿨습니다. 밝은색 옷 샀습니다. 편한 옷 입었습니다. 친척들이 뭐라고 했습니다. 김 씨는 웃었습니다. 내 돈으로 내가 입는데 무슨 상관이냐고 말했습니다. 식당도 마음대로 갔습니다. 비싼 곳도 가고 싼 곳도 갔습니다. 분식집도 갔습니다. 포장마차도 갔습니다. 체면 안 챙겼습니다. 먹고 싶은 거 먹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시장에서 깎았습니다. 1,000원이라도 깎았습니다. 창피하지 않았습니다. 당당했습니다. 아끼는 게 미덕이었습니다. 체면 때문에 손해보는 게 멍청한 짓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체면 챙기십니까? 남들이 뭐라고 할까봐 두렵습니까? 손가락질 받을까봐 조심하십니까?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70 넘었는데 아직도 남의 눈치 봅니까? 체면 버리십시오. 과감하게 버리십시오. 하고 싶은 거 하십시오. 춤추고 싶으면 춤추십시오. 노래 부르고 싶으면 노래방 가십시오. 나이가 못한다고요? 그게 뭡니까? 나이값이 뭡니까? 입고 싶은 옷 입으십시오. 밝은 색도 좋습니다. 편한 옷도 좋습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편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좋으면 됩니다. 먹고 싶은 거 드십시오. 싼 식당도 가십시오. 분식집도 가십시오. 체면 챙길 필요 없습니다. 맛있으면 됩니다. 즐거우면 됩니다. 깎으십시오. 시장에서 깎으십시오. 가게에서 깎으십시오. 창피한 거 아닙니다. 현명한 겁니다. 아끼는 겁니다. 당당하게 하십시오. 남의 평가에서 자유로워지십시오. 좋은 사람이라는 소리 들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나쁜 사람이라는 소리 들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이 행복한가입니다. 김 씨는 지금 74세입니다. 매일 춤춥니다. 밝은 옷 입습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합니다. 남의 눈치 안 봅니다. 행복합니다. 건강도 좋아졌습니다. 암도 재발 안 했습니다. 체면 버리고 스트레스 없어지니까 몸도 좋아졌습니다.
김 씨는 말합니다. 체면 버리길 정말 잘했다고 합니다. 73세에 깨달아서 다행이라고 합니다. 진작 버릴 걸 그랬다고 후회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당장 버리라고 조언합니다. 체면은 짐입니다. 무거운 짐입니다. 여러분을 짓누릅니다. 자유를 빼앗습니다. 행복을 가로막습니다. 지금 당장 내려놓으십시오. 버리십시오. 가볍게 사십시오. 70 넘어서까지 체면 챙기는 건 시간 낭비입니다. 에너지 낭비입니다. 인생 낭비입니다. 남은 인생 얼마 안 남았습니다. 체면 챙길 시간 없습니다. 하고 싶은 거 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체면 버리십시오. 남의 눈치 보지 마십시오. 마음대로 사십시오. 자유롭게 사십시오. 행복하게 사십시오. 그게 70세 넘어 가장 먼저 버려야 할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두 번째, 과거의 후회를 버리십시오. 이게 두 번째로 버려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과거를 붙들고 계십니까? 그때 그렇게 할 걸 후회하십니까? 그때 그렇게 하지 말 걸 후회하십니까? 이제 그만하십시오. 과거 버리십시오. 70 넘어서까지 후회하며 사는 건 인생 낭비입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돌아가지 못합니다. 다시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붙들고 있습니까? 후회한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냥 현재만 불행해집니다. 그때 그 선택 안 했으면 어땠을까? 그때 그 사람 만났으면 어땠을까? 그때 그 직업 선택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해봤자 소용없습니다. 시간 낭비입니다. 에너지 낭비입니다. 현재를 망칩니다. 전주 덕진구 이모 씨 75세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이 씨는 평생 후회하며 살았습니다. 젊었을 때 사업 기회가 있었습니다. 친구가 같이 하자고 했습니다. 이 씨는 안정적인 직장을 선택했습니다. 친구는 사업으로 크게 성공했습니다. 이 씨는 평생 후회했습니다. 그때 친구 따라갔으면 나도 부자 됐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직장 생활하며 힘들 때마다 그 생각했습니다. 월급 받을 때마다 후회했습니다. 친구 만날 때마다 비교했습니다. 자기 인생이 실패작처럼 느껴졌습니다. 퇴직하고 나서도 똑같았습니다. 70세가 넘었는데도 그때 그 선택 후회했습니다. 밤에 잠 못 잤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생각만 했습니다. 우울해졌습니다. 화도 났습니다. 자기 자신한테 화났습니다. 가족들도 힘들었습니다. 이 씨는 자주 말했습니다. 그때 그렇게 했으면 우리 잘 살았을 거라고 했습니다. 아내는 지겹다고 했습니다. 자식들도 짜증냈습니다. 이미 지난 일인데 왜 계속 그러냐고 했습니다. 이 씨는 외로워졌습니다. 74세 되던 해 이 씨는 친구 장례식장에 갔습니다. 성공한 그 친구였습니다. 암으로 세상 떠났습니다. 60대 초반부터 아팠습니다. 10년 넘게 투병했습니다. 돈은 많았지만 건강 잃었습니다.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이 씨는 충격받았습니다. 그동안 부러워한 친구가 사실은 불행했습니다. 돈 많다고 다 행복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 씨는 깨달았습니다. 내 선택이 잘못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다른 길이었을 뿐입니다. 이 씨는 돌아봤습니다. 자기 인생을 찬찬히 돌아봤습니다. 안정적인 직장 생활했습니다. 가족과 시간 보냈습니다. 자식들 잘 키웠습니다. 건강하게 늙었습니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좋았습니다. 감사할 일이었습니다. 이 씨는 후회를 버렸습니다. 과거를 놓았습니다. 그때 그 선택도 괜찮았다고 인정했습니다. 최선을 다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더 이상 만약에 라는 생각 안 했습니다. 현재에 집중했습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잠도 잘 왔습니다.
우울함도 사라졌습니다. 화도 안 났습니다. 웃을 수 있었습니다. 가족들도 좋아했습니다. 관계가 좋아졌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과거 붙들고 계십니까? 그때 그 선택 후회하십니까? 그때 그 사람한테 그렇게 할 걸 후회하십니까? 그만하십시오. 소용없습니다. 바꿀 수 없습니다. 과거를 버리십시오. 후회를 놓으십시오. 그때 그 선택도 최선이었습니다. 그때는 그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인정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자기 자신을 용서하십시오. 만약에 라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랬으면 어땠을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의미 없습니다. 시간 낭비입니다. 그 시간에 현재 즐기십시오. 오늘을 사십시오. 후회는 독입니다.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몸도 병들게 합니다. 우울하게 만듭니다. 화나게 만듭니다. 건강 해칩니다. 관계 망칩니다. 버려야 합니다. 감사하십시오. 지금까지 살아온 것에 감사하십시오. 여기까지 온 것에 감사하십시오. 건강한 것에 감사하십시오. 가족 있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후회 대신 감사하십시오. 현재에 집중하십시오.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미래는 아직 안 왔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 있습니다. 오늘만 있습니다. 오늘을 즐기십시오. 현재를 사십시오. 이 씨는 지금 76세입니다. 과거 후회 안 합니다. 현재에 만족합니다. 감사하며 삽니다. 매일 산책합니다. 친구들 만납니다. 웃습니다. 행복합니다. 과거 버리니까 현재가 행복해졌습니다. 이 씨는 말합니다. 후회 버리길 정말 잘했다고 합니다. 74세에 깨달아서 다행이라고 합니다. 진작 버릴 걸 그랬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도 지금 당장 버리라고 조언합니다. 과거는 무거운 짐입니다. 여러분을 끌어내립니다. 앞으로 못 가게 합니다. 현재를 못 즐기게 합니다. 지금 당장 내려놓으십시오. 버리십시오. 가볍게 사십시오. 70 넘어서까지 후회하며 사는 건 인생 낭비입니다. 시간 낭비입니다. 남은 인생 얼마 안 남았습니다. 후회할 시간 없습니다. 즐길 시간도 부족합니다. 현재를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과거 버리십시오. 후회 놓으십시오. 현재에 집중하십시오. 감사하며 사십시오. 행복하게 사십시오. 그게 70세 넘어 두 번째로 버려야 할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세 번째, 건강 염려증을 버리십시오. 이게 세 번째로 버려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루 종일 병 걱정하십니까? 조금만 아파도 큰 병 걸렸다고 생각하십니까? 병원만 다니십니까? 이제 그만하십시오. 건강 염려증 버리십시오. 70 넘어서까지 병 걱정만 하며 사는 건 불행의 지름길입니다. 물론 건강은 중요합니다. 관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과도한 걱정은 독입니다. 오히려 병 만듭니다. 스트레스 받습니다. 불안해집니다. 우울해집니다. 삶의 질이 떨어집니다. 이게 더 큰 문제입니다. 창원 성산구 한모 씨 72세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한 씨는 건강 염려증이 심했습니다. 하루에 몇 번씩 혈압 쟀습니다. 혈당도 수시로 체크했습니다. 조금만 어지러워도 뇌졸중 걱정했습니다. 가슴 답답하면 심장마비 걱정했습니다. 병원을 달고 살았습니다. 일주일에 3번은 병원 갔습니다. 내과, 정형외과, 신경과 안 가본 과가 없었습니다. 검사도 자주 받았습니다. CT도 찍고 MRI도 찍었습니다. 한 달에 병원비로 100만 원 넘게 썼습니다. 약도 엄청났습니다. 혈압약, 당뇨약, 콜레스테롤약 기본입니다. 거기에 영양제, 건강보조식품까지 먹었습니다. 하루에 먹는 약이 20알 넘었습니다.
약 먹는 게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한 씨는 불행했습니다. 매일 병 걱정했습니다. 불안했습니다. 잠도 못 잤습니다. 친구 만나는 것도 귀찮았습니다. 여행도 못 갔습니다. 병 걱정 때문에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집에만 있었습니다. 가족들도 지쳤습니다. 한 씨는 가족들한테 자주 호소했습니다. 어디가 아프다고, 죽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걱정했습니다. 나중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늑대 소년이 됐습니다. 가족들이 떠났습니다. 71세 되던 해 한 씨는 우울증 진단 받았습니다. 정신과 의사가 말했습니다. 건강 염려증이 심하다고 했습니다. 실제로는 큰 병 없다고 했습니다. 과도한 걱정이 문제라고 했습니다. 마음의 병이라고 했습니다. 한 씨는 충격받았습니다. 진짜 아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병이었습니다. 걱정이 병을 만들었습니다. 한 씨는 변화를 결심했습니다. 건강 염려증을 버리기로 했습니다. 병원 가는 횟수를 줄였습니다. 한 달에 한 번만 갔습니다. 정기검진만 받았습니다. 혈압 재는 것도 하루에 한 번만 했습니다. 혈당도 일주일에 한 번만 쟀습니다. 약도 필수적인 것만 먹었습니다. 대신 다른 것에 집중했습니다. 운동 시작했습니다. 매일 걷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 만났습니다. 경로당 다녔습니다. 취미 생활했습니다. 그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빠졌습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건강이 더 좋아졌습니다. 병 걱정 안 하니까 스트레스 줄었습니다. 불안 사라졌습니다. 잠도 잘 왔습니다. 혈압도 안정됐습니다. 혈당도 좋아졌습니다. 실제로 건강해졌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루에 몇 번이나 혈압 재십니까? 조금만 아파도 큰 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병원만 다니십니까? 그만하십시오. 과한 걱정은 독입니다. 건강 관리하십시오. 하지만 집착하지 마십시오. 정기검진 받으십시오. 하지만 매일 병원 갈 필요 없습니다. 약 드십시오. 하지만 꼭 필요한 것만 드십시오. 병 걱정하는 시간에 운동하십시오. 걷기 시작하십시오. 친구 만나십시오. 취미 생활하십시오. 바쁘게 사십시오. 그러면 병 걱정할 시간 없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십시오. 나는 건강하다고 생각하십시오. 조금 아픈 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70 넘으면 어디 하나 안 아픈 데 없습니다. 당연합니다. 받아들이십시오. 한 씨는 지금 73세입니다. 건강 염려증 사라졌습니다. 병 걱정 안 합니다. 매일 산책합니다. 친구들 만납니다. 그림 그립니다. 바쁩니다. 즐겁습니다. 건강도 더 좋아졌습니다. 한 씨는 말합니다. 건강 염려증 버리길 정말 잘했다고 합니다. 병 걱정하며 살았던 시간이 아깝다고 합니다. 진작 버릴 걸 그랬다고 후회합니다. 여러분도 지금 당장 버리라고 조언합니다. 건강 염려증은 병입니다. 마음의 병입니다. 실제 병보다 더 무섭습니다. 삶을 망칩니다. 행복을 빼앗습니다. 버려야 합니다. 지금 당장 버려야 합니다. 70 넘어서까지 병 걱정만 하며 사는 건 인생 낭비입니다. 시간 낭비입니다. 남은 인생 즐겨야 합니다. 병 걱정할 시간 없습니다. 살 시간도 부족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건강 염려증 버리십시오. 과한 걱정 놓으십시오. 긍정적으로 생각하십시오. 바쁘게 사십시오. 즐겁게 사십시오. 그게 70세 넘어 세 번째로 버려야 할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네 번째, 남과의 비교를 버리십시오. 이게 네 번째로 버려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남들과 비교하며 사십니까? 저 사람은 잘 사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인가 생각하십니까?
이웃이 부러우십니까? 이제 그만하십시오. 비교 버리십시오. 70 넘어서까지 남들과 비교하며 사는 건 자기 학대입니다. 비교는 불행의 시작입니다. 누구랑 비교하든 불행해집니다. 나보다 잘 사는 사람 보면 우울해집니다. 나보다 못 사는 사람 보면 우월감 듭니다. 둘 다 건강하지 않습니다. 비교하는 순간 행복은 사라집니다. 남들이 뭘 하든 상관없습니다. 저 사람이 큰 집에 살든 좋은 차 타든 해외여행 다니든 여러분과 무슨 상관입니까? 아무 상관 없습니다. 저 사람은 저 사람 인생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입니다. 수원 팔달구 박모 씨 74세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박 씨는 평생 남들과 비교하며 살았습니다. 동창 모임 가면 비교했습니다. 누구는 사업 성공했다. 누구는 자식이 의사다. 누구는 집이 크다. 부러웠습니다. 자기는 초라했습니다. 이웃과도 비교했습니다. 옆집은 외제차 탄다. 위층은 리모델링 했다. 아래층은 손주가 명문대 갔다. 비교했습니다. 자기 인생이 실패작 같았습니다. 열등감에 시달렸습니다. 자식들도 비교했습니다. 친구 아들은 대기업 다닌다. 이웃 딸은 결혼 잘했다. 박 씨 자식들은 그저 그랬습니다. 속상했습니다. 자식들한테도 구박했습니다. 왜 너희는 못하냐고 했습니다. 자식들이 멀어졌습니다. 박 씨는 불행했습니다. 만족이 없었습니다. 항상 뭔가 부족했습니다. 가진 게 있어도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남들 보면 초라했습니다. 우울했습니다. 화도 났습니다. 스트레스로 혈압 올랐습니다. 73세 되던 해박 씨는 친구 한 명 잃었습니다. 부러워하던 친구였습니다. 사업 성공한 친구였습니다. 심장마비로 갑자기 세상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박 씨는 생각했습니다. 돈 많아도 죽는구나. 성공해도 끝이구나. 비교가 무슨 의미인가 싶었습니다. 박 씨는 깨달았습니다. 비교가 의미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각자 인생 다릅니다. 행복의 기준도 다릅니다. 남들이 부자여도 불행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난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비교할 필요 없었습니다. 박 씨는 비교를 버렸습니다. 남들 인생 신경 안 썼습니다. 동창 모임 가도 비교 안 했습니다. 그냥 만나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웃었습니다. 즐거웠습니다. 이웃 보고도 부럽지 않았습니다. 각자 사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 인생을 봤습니다. 가진 것을 봤습니다. 건강합니다. 가족 있습니다. 집 있습니다. 연금 나옵니다. 충분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만족했습니다. 비교 안 하니까 행복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남들과 비교하십니까? 동창들 부러워하십니까? 이웃 보면 초라해지십니까? 그만하십시오. 비교는 독입니다. 불행만 만듭니다. 비교를 버리십시오. 남이 뭘 하든 신경 쓰지 마십시오. 저 사람은 저 사람 인생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입니다. 각자 길이 다릅니다. 비교할 수 없습니다. 자기 인생을 보십시오. 가진 것을 보십시오. 건강하십니까? 가족 있습니까? 잠잘 곳 있습니까? 먹을 것 있습니까?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감사하십시오. 만족하십시오. 남보다 많이 가져야 행복한 게 아닙니다. 내가 만족하면 행복한 겁니다. 남들이 100억 있어도 여러분과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행복하면 됩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SNS 보지 마십시오. 요즘 노인들도 SNS 합니다. 친구들 근황 봅니다. 여행 사진 봅니다. 좋은 식당 사진 봅니다. 비교하게 됩니다.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인생 사십시오. 박 씨는 지금 75세입니다. 비교 안 합니다.
남들 인생 신경 안 씁니다. 자기 인생에 만족합니다. 감사하며 삽니다. 행복합니다. 혈압도 정상됐습니다. 비교 안 하니까 스트레스 사라졌습니다. 박 씨는 말합니다. 비교 버리길 정말 잘했다고 합니다. 73세에 깨달아서 다행이라고 합니다. 진작 버릴 걸 그랬다고 후회합니다. 여러분도 지금 당장 버리라고 조언합니다. 비교는 병입니다. 마음의 병입니다. 행복을 빼앗습니다. 만족을 빼앗습니다. 감사를 빼앗습니다. 버려야 합니다. 지금 당장 버려야 합니다. 70 넘어서까지 남들과 비교하며 사는 건 불행의 지름길입니다. 시간 낭비입니다. 남은 인생 행복해야 합니다. 비교할 시간 없습니다. 자기 인생 즐길 시간도 부족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비교 버리십시오. 남들 신경 끄십시오. 자기 인생에 집중하십시오. 만족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그게 70세 넘어 네 번째로 버려야 할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나는 대체 누구를 위해 이렇게 살아왔나 하는 생각 말입니다. 75년을 살아오면서 정작 내가 하고 싶은 일은 제대로 해본 적이 있습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가족 걱정만 했습니다. 돈 벌어야 한다고 몸 아픈 것도 참았습니다. 자식들 뒷바라지 한답시고 내 꿈은 포기했습니다. 이웃 사람들한테 뭐라고 할까봐 하고 싶은 말도 삼켰습니다. 그렇게 75년을 살았는데 지금 내 곁에 남은 건 뭡니까? 이제는 정말 달라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75세부터는 오로지 나만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남은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들만 따라 하십시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바뀔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75부터는 모든 걸 정리하고 사십시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집에는 물건이 얼마나 많습니까? 안 쓰는 물건, 안 입는 옷, 안 보는 책이 가득 쌓여 있지는 않습니까? 75가 넘으면 쌓을 게 아니라 버려야 합니다. 젊을 때는 모았습니다. 언젠가 쓸 거라고 모았습니다. 아까워서 못 버렸습니다. 하지만 75가 넘으면 다릅니다. 이제는 버릴 때입니다. 정리할 때입니다. 가볍게 살아야 합니다. 창원 성산구에 사시는 배모 씨, 78세 어르신의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배 씨는 75세까지 물건을 모으며 살았습니다. 집은 물건으로 가득 찼습니다. 옷장에는 30년 전 옷이 있었습니다. 신발장에는 안 신는 신발이 수십 켤레였습니다. 창고에는 뭐가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물건이 쌓였습니다. 배 씨 자녀들이 걱정했습니다. 집 정리 좀 하라고 말했습니다. 물건 버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배 씨는 거부했습니다. 다 필요한 거라고, 언젠가 쓸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물건 하나하나가 추억이라고 말했습니다. 75세 생일날 배 씨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많은 물건을 앞으로 언제 쓸 것인가? 내가 죽으면 자녀들이 다 버릴 텐데. 왜 붙잡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부터 배 씨는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배 씨는 매일 조금씩 버렸습니다. 30년 전 옷을 버렸습니다. 안 신는 신발을 버렸습니다. 깨진 그릇, 고장난 전자제품, 읽지 않는 책 다 버렸습니다. 처음에는 아까웠습니다. 하지만 버리고 나니 시원했습니다. 1년 동안 배 씨는 집에 있던 물건의 절반을 버렸습니다. 집이 넓어졌습니다. 청소하기 편해졌습니다. 찾는 것도 쉬워졌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물건의 매인 삶에서 자유로워졌습니다. 지금 배 씨는 정말 필요한 것만 가지고 삽니다. 옷은 계절마다 몇 벌씩만 있습니다. 신발은 2켤레면 충분합니다. 집은 깔끔합니다. 배 씨는 말합니다.
75가 넘으면 버리는 게 사는 거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집에 물건이 넘쳐납니까? 언제 쓸지도 모르는 물건을 쌓아두고 계십니까? 옷장에 안 입는 옷이 가득합니까? 이제 버리십시오. 75가 넘으면 정리할 때입니다. 안 입는 옷을 버리십시오. 1년 동안 한 번도 안 입었으면 앞으로도 안 입습니다. 유행 지난 옷, 안 맞는 옷, 낡은 옷, 다 버리십시오. 아깝다고요? 안 입으면 더 아깝습니다. 안 쓰는 물건을 버리십시오. 고장난 물건, 중복된 물건, 언젠가 쓸 거라는 물건 다 버리십시오. 언젠가는 오지 않습니다. 지금 안 쓰면 평생 안 씁니다. 가구도 정리하십시오. 큰 장롱, 무거운 책상 필요 없습니다. 75가 넘으면 간단한 가구면 충분합니다. 옮기기 쉽고 관리하기 편한 가구로 바꾸십시오. 서류도 정리하십시오. 오래된 영수증, 다 지난 고지서, 필요 없는 서류 다 버리십시오. 정말 중요한 서류만 남기고 다 정리하십시오. 추억도 정리하십시오. 사진을 수백 장 가지고 있을 필요 없습니다. 정말 소중한 사진 몇 장만 남기십시오. 앨범도 한두 권이면 충분합니다. 선물 받은 물건도 버리십시오. 안 쓰면 의미 없습니다. 받은 마음만 간직하고 물건은 버리십시오. 주신 분도 여러분이 안 쓰는 걸 보면 오히려 미안해합니다. 정리하면 마음이 편합니다. 물건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청소하기 쉽습니다. 이사하기도 편합니다. 나중에 자녀들에게 짐을 안 남깁니다. 자녀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물건 나중에 가져갈 거냐고 물으십시오. 안 가져간다고 하면 지금 버리십시오. 물려줄 것도 없습니다. 자녀들은 부모 물건 안 가져갑니다. 기부하십시오. 버리기 아까우면 필요한 사람에게 주십시오. 옷, 가구, 책, 기부할 곳 많습니다. 버리는 것보다 기부하는 게 마음 편합니다. 75부터는 가볍게 사십시오. 물건 없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물건이 없어야 자유롭습니다. 정리하고 사는 삶이 진짜 멋진 삶입니다. 75부터는 매일매일을 마지막처럼 사십시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은 내일도 당연히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달도, 내년도 당연히 있을 거라고 믿으십니까? 75가 넘으면 그런 보장은 없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습니다. 무섭다고요? 슬프다고요? 아닙니다. 오히려 자유롭습니다. 내일이 없다고 생각하면 오늘을 허투루 보낼 수 없습니다. 하고 싶은 걸 미루지 않습니다. 후회 없이 살게 됩니다. 제주도에 사시는 오모 씨, 79세 어르신의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오 씨는 75세에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1년 정도라고 했습니다. 오 씨는 충격받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고민했습니다. 오 씨는 버킷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하고 싶었던 것들을 적었습니다. 제주도 한 바퀴 돌기, 손주들과 여행 가기, 옛 친구들 만나기, 바다에서 수영하기,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거창한 게 아니었습니다. 소박한 것들이었습니다. 오 씨는 매일 리스트를 보며 하나씩 실천했습니다. 제주도 구석구석을 다녔습니다. 손주들과 제주 여행을 했습니다. 30년 만에 고향 친구를 만났습니다. 바다에 들어가 수영도 했습니다. 매일이 선물 같았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오 씨는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암이 사라졌습니다. 의사도 놀랐습니다. 오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매일 행복하게 살았더니 병도 도망갔다고 말입니다. 지금 오 씨는 79세입니다. 여전히 매일을 마지막처럼 삽니다. 하고 싶은 건 미루지 않습니다. 보고 싶은 사람은 바로 만납니다. 먹고 싶은 거 먹고 가고 싶은 곳 갑니다. 오 씨는 말합니다. 75가 넘으면 내일은 없다고 생각하고
오늘을 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일 하지 뭐, 다음에 하지 뭐, 이렇게 미루고 계십니까? 언젠가 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75가 넘으면 언젠가는 오지 않습니다. 오늘 하십시오. 지금 하십시오. 하고 싶은 걸 하십시오. 배우고 싶었던 거 배우십시오. 가고 싶었던 곳 가십시오.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십시오.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사랑한다고 말하십시오. 자녀에게, 손주에게, 친구에게 사랑한다고 말하십시오. 고맙다고 말하십시오. 미안하다고 말하십시오. 표현하지 않으면 후회합니다. 오늘 말하십시오. 화해하십시오. 사이 안 좋은 사람이 있습니까? 화해하십시오. 자존심 버리십시오. 먼저 손 내미십시오. 75가 넘어서까지 원수 지고 살 필요 없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십시오. 미움 갖고 사는 건 피곤합니다. 용서하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니라 여러분을 위한 겁니다. 후회를 정리하십시오. 과거의 후회를 내려놓으십시오.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돌이킬 수 없습니다. 후회하느라 오늘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오늘 하루 살아있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밥 먹을 수 있는 것, 걸을 수 있는 것, 볼 수 있는 것, 모든 게 감사한 일입니다. 당연한 게 없습니다. 웃으십시오. 매일 웃으십시오. 웃을 일이 없어도 웃으십시오. 웃으면 행복해집니다.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어서 행복한 겁니다. 사진을 찍으십시오. 오늘의 순간을 기록하십시오. 손주와 함께, 친구와 함께 사진을 찍으십시오. 추억을 만드십시오. 나중에 보면 행복합니다. 선물을 주십시오. 주변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십시오. 비싼 거 아니어도 됩니다. 작은 선물, 따뜻한 말 한마디도 선물입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행복합니다. 매일 아침 감사 기도를 하십시오. 오늘 하루를 주셔서 감사하다고,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기도하십시오. 신앙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냥 감사하다고 말하십시오. 저녁에는 오늘을 돌아보십시오. 오늘 뭐 했는지, 누구 만났는지, 무엇을 느꼈는지 돌아보십시오. 후회 없는 하루였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75부터는 매일이 보너스입니다. 오늘 하루가 선물입니다. 내일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은 확실합니다. 오늘을 최선을 다해 사십시오. 매일매일을 마지막처럼, 그러면서도 내일을 기대하며 사십시오. 75부터는 체면 따위 다 버리십시오. 이게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남들 시선 신경 쓰십니까? 남들이 뭐라고 할까봐 못하는 게 있습니까? 75가 넘으면 체면이 뭐가 중요합니까? 남은 인생 남 눈치 보며 살 겁니까? 평생 체면 지키며 살았습니다. 남들 보기 부끄럽지 않게 살았습니다. 창피한 일 안 하려고 조심했습니다. 하지만 75가 넘으면 다릅니다. 이제는 체면 버릴 때입니다. 하고 싶은 대로 살 때입니다. 천안 동남구에 사시는 신모 씨, 77세 어르신의 통쾌한 이야기입니다. 신 씨는 평생 체면을 중시하며 살았습니다. 교사였던 신 씨는 항상 단정하게 옷을 입었습니다. 말투도 조심했습니다. 남들에게 모범이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퇴직 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신 씨는 하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댄스를 배우고 싶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춤추는 걸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못했습니다. 교사가 춤추면 품이 없어 보인다고 생각했습니다. 퇴직 후에도 주저했습니다. 나이 들어서 춤추면 창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75세 되던 해, 신 씨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남은 인생 얼마 안 남았는데 체면 따지다 죽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댄스 학원에 등록했습니다. 처음 가는 날 정말 떨렸습니다. 손주뻘 되는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춤추는 게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막상 쳐보니 행복했습니다. 음악에 맞춰 몸을 움직이니 살아있는 느낌이었습니다. 땀을 흘리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응원해줬습니다. 나이 들어서 춤추는 거 멋있다고, 존경한다고 말해줬습니다. 신 씨는 댄스에 빠졌습니다. 일주일에 3번씩 학원에 갔습니다. 발표회에도 나갔습니다. 무대에 서서 춤을 췄습니다. 친구들이 놀랐습니다. 나이감 못한다고, 창피하지 않냐고 말했습니다. 신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창피한 게 뭐가 있냐고, 행복한데 뭐가 문제냐고 말입니다. 지금 신 씨는 댄스 강사입니다.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에게 춤을 가르칩니다. 77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신 씨는 말합니다. 75가 넘으면 체면 따위 버리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남들 눈치 보고 계십니까? 나이 들어서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창피하다고 포기하십니까? 75가 넘으면 창피한 게 뭐가 있습니까? 하고 싶은 거 하십시오. 춤추고 싶으면 춤추십시오. 노래 부르고 싶으면 노래방 가십시오. 화려한 옷 입고 싶으면 입으십시오. 누가 뭐래도 상관없습니다. 염색하십시오. 머리 염색하고 싶으면 하십시오. 밝은 색으로 염색해도 됩니다. 나이 들어서 염색하면 안 된다는 법 없습니다. 젊어 보이고 싶으면 젊어 보이게 하십시오. 화장하십시오. 여자 어르신이라면 화장하십시오. 립스틱 바르고 볼터치하고 예쁘게 꾸미십시오. 75가 넘었어도 예쁘고 싶은 건 당연합니다. 패션에 신경 쓰십시오. 젊은이들 옷 입으면 어떻습니까? 청바지에 티셔츠 입으면 어떻습니까? 편하고 좋으면 입으십시오. 노인복만 입으라는 법 없습니다. 연애하십시오. 배우자 먼저 보내고 혼자 계십니까? 새로운 사람 만나고 싶으면 만나십시오. 75가 넘어도 연애할 권리 있습니다. 재혼하고 싶으면 하십시오. 자식들 반대해도 하십시오. 자식들이 창피하다고 말립니까? 신경 쓰지 마십시오. 자식들 체면 지켜주려고 불행하게 살 필요 없습니다. SNS 하십시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하고 싶으면 하십시오. 나이 들어서 SNS 하면 이상하다고요? 아닙니다. 요즘 노인 유튜버 많습니다. 늦게까지 놀아도 됩니다. 밤늦게까지 친구들과 놀고 싶으면 노십시오. 늙었다고 일찍 자라는 법 없습니다. 신나면 밤새도록 놀아도 됩니다. 큰 소리로 웃으십시오. 공공장소에서도 웃고 싶으면 웃으십시오. 물론 민폐는 안 되지만 적당히 즐거우면 표현하십시오. 참지 마십시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창피해도 괜찮습니다. 75가 넘으면 실수도 매력입니다. 완벽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남들이 뭐라고 하든 신경 쓰지 마십시오. 나이감 못한다고요? 그래서 어쩔 건데요? 비웃는 사람은 그냥 불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행복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75부터는 자유롭게 사십시오. 체면, 품위, 나이가 다 필요 없습니다. 하고 싶은 거 하고, 입고 싶은 거 입고, 가고 싶은 곳 가십시오. 체면 버리는 순간 진짜 인생이 시작됩니다. 75부터는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십시오. 이게 4번째입니다. 여러분은 혼자 있으면 외롭습니까? 누군가와 항상 함께 있어야 안심되십니까? 75가 넘으면 혼자 있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혼자여도 행복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젊을 때는 누군가와 함께였습니다. 가족이 있었습니다. 친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75가 넘으면 달라집니다. 배우자가 먼저 갑니다. 친구들도 하나둘 떠납니다. 결국 혼자 남습니다. 혼자 있는 걸 두려워하면 불행해집니다. 전주 완산구에 사시는 권모 씨, 78세 어르신의 특별한 이야기입니다. 권 씨는 3년 전 아내를 먼저 보냈습니다. 55년을 함께 산 아내였습니다.
아내가 떠난 후 권 씨는 무너졌습니다. 혼자 있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권 씨는 혼자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밖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경로당, 복지관, 카페, 어디든 갔습니다. 하지만 피곤했습니다. 권 씨는 깨달았습니다. 혼자 있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76세 되던 해, 권 씨는 시도했습니다. 집에서 혼자 하루를 보내보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권 씨는 혼자 할 수 있는 일을 찾았습니다.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빠져들었습니다. 외롭지 않았습니다. 권 씨는 글도 쓰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인생 이야기를 적었습니다. 아내와의 추억을 글로 남겼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소중해졌습니다. 지금 권 씨는 혼자 있는 시간을 즐깁니다. 권 씨는 말합니다. 75가 넘으면 혼자 있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혼자 있으면 견딜 수 없습니까? 외로움이 두렵습니까? 75가 넘으면 혼자여도 괜찮다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혼자 밥 먹는 연습을 하십시오. 혼자 식당에 가십시오. 처음엔 어색합니다. 하지만 익숙해지면 편합니다. 혼자만의 취미를 가지십시오. 독서, 글쓰기, 그림 그리기, 혼자 할 수 있는 취미를 가지십시오. 명상하십시오. 하루 10분이라도 조용히 앉아 있으십시오. 마음이 평화로워집니다. 일기를 쓰십시오. 매일 저녁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일기를 쓰십시오. 고독과 외로움을 구별하십시오. 외로움은 고통입니다. 하지만 고독은 선택입니다. 혼자 있고 싶어서 혼자 있는 것, 이게 고독입니다. 고독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어른입니다. 혼자여도 괜찮다는 걸 깨달으십시오. 혼자여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75부터는 혼자 있는 법을 배우십시오. 고독을 친구로 삼으십시오. 혼자여도 행복한 사람이 진짜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75부터는 웃으며 떠날 준비를 하십시오. 이게 5번째입니다. 여러분은 죽음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두렵습니까? 슬픕니까? 75가 넘으면 죽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피할 수 없다면 준비하십시오. 웃으며 떠날 준비를 하십시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인생의 완성입니다. 아름답게 마무리해야 합니다. 준비 없이 떠나면 남는 사람들이 힘듭니다. 준비하고 떠나면 모두가 편안합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이모 씨, 81세 어르신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이 씨는 75세부터 떠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유언장을 썼습니다.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정했습니다. 장례는 어떻게 치를지 정했습니다. 자녀들에게 미리 알려줬습니다. 이 씨는 사진도 준비했습니다. 영정사진으로 쓸 사진을 직접 골랐습니다. 환하게 웃는 사진을 골랐습니다. 자녀들에게 이 사진 쓰라고 미리 줬습니다. 자녀들은 처음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미리 준비하는 게 자녀들을 위한 배려라고 말입니다. 이 씨는 하고 싶은 것들을 다 했습니다. 여행도 갔습니다. 친구들도 만났습니다. 화해해야 할 사람과 화해했습니다. 미안하다고 말해야 할 사람에게 사과했습니다. 후회 없이 살았습니다. 지금 이 씨는 81세입니다. 언제 떠나도 괜찮다고 말합니다. 준비는 다 됐다고 말합니다. 두렵지 않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평화롭다고 말합니다. 이 씨는 말합니다. 75가 넘으면 웃으며 떠날 준비를 하라고. 그게 마지막 책임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죽음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준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피하고 계십니까? 75가 넘으면 준비해야 합니다. 피할 수 없다면 받아들이십시오. 유언장을 쓰십시오.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정하십시오. 자녀들끼리 다투지 않도록 명확하게 쓰십시오. 이게 자녀들을 위한 마지막 배려입니다. 장래 계획을 세우십시오. 어떻게 치를지 정하십시오.
화장할지 매장할지, 장지는 어디로 할지 미리 정해두십시오. 자녀들에게 알려주십시오. 영정사진을 준비하십시오. 직접 고르십시오. 환하게 웃는 사진으로 고르십시오. 슬픈 얼굴로 기억되지 마십시오. 웃는 얼굴로 기억되십시오. 하고 싶은 거 다 하십시오. 후회 없이 사십시오. 가고 싶은 곳 가고,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먹고 싶은 거 먹으십시오. 후회하며 떠나지 마십시오. 화해하십시오. 사이 안 좋은 사람과 화해하십시오. 원수지고 떠나지 마십시오. 미운 사람도 용서하십시오. 가벼운 마음으로 떠나십시오. 사랑한다고 말하십시오. 자녀에게, 손주에게, 친구에게 사랑한다고 말하십시오. 표현하지 않고 떠나면 후회합니다. 지금 말하십시오. 감사 편지를 쓰십시오. 평생 고마웠던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십시오. 죽고 나서 전달되도록 준비하십시오. 마지막 선물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누구나 가는 길입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받아들이십시오. 준비된 죽음은 아름답습니다. 75부터는 웃으며 떠날 준비를 하십시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완성입니다. 아름답게 마무리하십시오. 준비하고 떠나는 사람이 진짜 멋진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주변에서 꼰대 소리 듣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나이 들수록 존경받는 어르신이 있는 반면 점점 사람들이 피하는 노인도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서울 강서구 경로당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71세 김모 씨는 경로당에서 가장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김 씨 옆에 앉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김 씨가 오면 사람들이 자리를 피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김 씨는 입만 열면 자랑이었습니다. 자식 자랑, 돈 자랑, 과거 자랑이 끝이 없었습니다. 남의 말은 끊고 자기 이야기만 했습니다. 젊은 사람들 무시하고 경로당 직원에게 함부로 대했습니다. 나이 많다는 이유로 모든 걸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결국 김 씨는 경로당에서 왕따가 되었습니다. 혼자 앉아서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존경받는 게 아니라 행동이 추해서 외면당한 겁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5가지 행동, 절대 하지 마십시오. 먼저,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재물운 가득할 겁니다. 65세 넘어 가장 추해 보이는 첫 번째 행동은 젊은 사람들을 무시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요즘 젊은이들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버릇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의 없다고 화내십니까? 그 태도가 여러분을 추하게 만듭니다. 나이 많다고 자동으로 존경받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나이만으로 존경하지 않습니다. 행동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나이 들었다고 함부로 대하면 뒤에서 꼰대 소리 듣습니다. 인천 연수구 마트에서 일어난 실제 사건입니다. 68세 최모 씨가 계산대에서 20대 직원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카드 결제가 안 된다고 직원을 탓했습니다. 직원이 카드사에 문의해보라고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최 씨는 화를 냈습니다. 어린 것이 말대꾸한다고 소리쳤습니다. 나이 든 사람한테 그렇게 말하냐고 따졌습니다. 요즘 젊은 것들은 버릇이 없다고 욕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쳐다봤습니다. 직원은 당황했습니다. 잘못한 게 없는데 욕을 먹었습니다. 매니저가 와서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알고 보니 최 씨 카드가 한도 초과였습니다. 직원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최 씨는 사과도 없이 그냥 나갔습니다. 그 장면을 본 사람들은 최 씨를 어떻게 봤을까요? 불쌍한 노인? 아닙니다. 추한 꼰대였습니다. 나이만 믿고 젊은 직원을 함부로 대하는 추한 노인이었습니다. 최 씨는 자기가 얼마나 추해 보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젊은 직원에게 함부로 대하지는 않습니까? 식당, 은행, 병원에서 젊은 직원들을 아래로 보지는 않습니까? 나이 어리다고 반말하지는 않습니까? 젊은 사람들도 인격이 있습니다.
나이가 어려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나이 많다고 함부로 대할 권리는 없습니다. 오히려 나이 든 사람이 먼저 존중해야 합니다. 버스나 지하철에서 자리 안 양보한다고 화내지 마십시오. 양보는 친절이지 의무가 아닙니다. 젊은 사람도 아플 수 있고 피곤할 수 있습니다. 양보받으면 고맙다고 하십시오.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요즘 젊은이들 비난하지 마십시오. 요즘 애들은 버릇없다. 요즘 애들은 게으르다.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모든 세대가 그런 말 들으며 자랐습니다. 여러분도 젊었을 때 그런 소리 들었습니다. 젊은이들의 문화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이해 안 된다고 무시하지 마십시오. 시대가 변했습니다. 젊은이들은 다른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다른 것이 틀린 게 아닙니다. 자기 시대 자랑하지 마십시오. 우리 때는 이랬다. 우리 때는 저랬다.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입니다. 과거가 더 좋았다고 강요하지 마십시오. 젊은 사람들 앞에서 가르치려 들지 마십시오.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훈계하지 마십시오. 인생 선배라고 조언하지 마십시오. 그들도 생각이 있고 계획이 있습니다. 손주뻘 되는 사람에게도 존댓말 하십시오. 나이 어리다고 반말하면 무례합니다. 상대가 직원이든 점원이든 학생이든 존중하십시오. 예의는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젊은 사람들에게 배우십시오. 그들이 더 잘 아는 게 많습니다. 스마트폰, 컴퓨터, 새로운 문화, 이런 것들은 젊은이들이 전문가입니다. 겸손하게 배우는 자세를 가지십시오. 젊은 사람을 무시하는 순간 여러분이 추해집니다. 나이는 권력이 아닙니다. 나이는 책임입니다. 나이 든 사람이 먼저 존중하고, 먼저 이해하고, 먼저 배려해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어른입니다. 존경받고 싶으면 존경받을 행동을 하십시오. 나이만으로는 존경받지 못합니다. 젊은이들을 존중하는 어르신이 아름답습니다. 함부로 대하는 노인은 추합니다. 65세 넘어 가장 추해 보이는 두 번째 행동은 자식 자랑, 돈 자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사람 만나면 자식 이야기부터 하십니까? 우리 아들이 어디 다닌다. 우리 며느리가 뭐 한다. 이런 자랑 늘어놓으십니까? 듣는 사람이 얼마나 지겨운지 아십니까? 자식 자랑만큼 듣기 싫은 게 없습니다. 자랑하는 사람만 신납니다. 듣는 사람은 고역입니다. 특히 자식 없는 사람이나 자식 관계가 안 좋은 사람 앞에서 자식 자랑하면 정말 잔인합니다. 대전 서구 경로당에서 벌어진 실제 이야기입니다. 70세 조모 씨는 경로당의 자랑 대장이었습니다. 매일 자식 이야기만 했습니다. 아들이 대기업 부장이라는 이야기, 며느리가 의사라는 이야기, 손주가 명문대 간다는 이야기를 매일 반복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축하해 줬습니다. 아들 잘 됐다고, 부럽다고 말해 줬습니다. 하지만 매일 같은 이야기를 들으니 지겨워졌습니다. 조 씨는 그만할 줄 몰랐습니다. 오히려 더 구체적으로 자랑했습니다. 조 씨는 돈 자랑도 했습니다. 아들이 용돈을 얼마 줬다. 명절에 얼마 받았다. 집이 얼마짜리다. 끝도 없이 자랑했습니다. 해외여행 다녀온 이야기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사진까지 보여주며 자랑했습니다. 경로당 사람들이 하나둘 조 씨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조 씨가 오면 대화를 끊었습니다. 조 씨 옆자리는 항상 비어 있었습니다. 조 씨와 단둘이 남는 걸 피했습니다. 조 씨는 이유를 몰랐습니다. 어느 날 한 회원이 참다 못해 말했습니다. 자랑 좀 그만하라고, 듣기 싫다고, 우리도 자식 있다고 소리쳤습니다. 조 씨는 충격받았습니다. 자기는 그냥 이야기한 건데 자랑으로 들렸다는 걸 그제야 알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자식 이야기만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자식 자랑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뒤에서 사람들이 피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자식은 자식 인생입니다. 자식 잘 된 게 여러분 자랑이 아닙니다.
자식이 성공했다고 여러분이 성공한 게 아닙니다. 자식과 여러분은 별개입니다. 자식 업적으로 자기를 포장하지 마십시오. 자식 자랑은 한두 번이면 충분합니다. 처음 만난 사람에게 한 번 이야기하면 됩니다. 같은 사람에게 반복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이미 다 압니다. 또 들으면 지겹습니다. 상대방 형편을 생각하십시오. 자식 없는 사람 앞에서 자식 자랑하지 마십시오. 자식과 사이 안 좋은 사람 앞에서 자식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얼마나 마음 아픈지 생각해 보십시오. 돈 자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행 갔다 왔다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비싼 옷 샀다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용돈 많이 받았다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듣는 사람 기분 상합니다. 가난한 사람 앞에서 돈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 앞에서 돈 자랑은 폭력입니다. 상처를 주는 행동입니다. 손주 자랑도 조심하십시오. 손주 잘생겼다. 손주 공부 잘한다. 이런 자랑도 듣기 싫습니다. 손주 없는 사람, 손주 못 보는 사람 생각해 보십시오. 자랑하고 싶으면 SNS에 하십시오. 보고 싶은 사람만 봅니다. 듣기 싫은 사람은 안 봅니다. 대면에서 자랑하면 상대방은 듣기 싫어도 들어야 합니다. 대화는 주고받는 겁니다. 내 이야기만 하지 마십시오. 상대방 이야기도 들어주십시오. 상대방 자식은 어떤지,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물어보십시오. 경청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겸손하십시오. 설령 자식이 정말 잘 됐어도 겸손해야 합니다. 아들이 대통령이어도 겸손해야 합니다. 65세 넘어 가장 추해 보이는 세 번째 행동은 공공장소에서 시끄럽게 떠드는 겁니다. 여러분은 식당이나 카페에서 큰 소리로 이야기하십니까? 버스나 지하철에서 전화통화를 크게 하십니까?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는 걸 못 느끼십니까? 나이 들면 귀가 어두워집니다. 자기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다 듣습니다. 시끄럽습니다. 불쾌합니다. 공공장소에서의 소음은 폭력입니다. 부산 해운대 한 카페에서 벌어진 실제 사건입니다. 67세 장모 씨가 친구 셋과 카페에 왔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큰 소리로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웃음소리도 컸습니다. 카페 전체가 장 씨 일행 목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옆 테이블에는 20대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펴고 집중하려 했지만 불가능했습니다. 장 씨 일행 목소리가 너무 컸습니다. 학생들이 눈치를 주었습니다.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장 씨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직원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공부하고 있으니 조금만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장 씨는 발끈했습니다. 카페는 떠드는 곳이라고, 조용히 하고 싶으면 독서실 가라고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누군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학생들은 결국 짐을 싸서 나갔습니다. 장 씨는 승리한 듯 더 크게 웃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장 씨 일행을 째려봤습니다. 그날 이후 카페 직원들은 장 씨 일행이 오면 긴장했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불편해할까봐 걱정했습니다. 장 씨는 자기가 민폐라는 걸 전혀 몰랐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카페를 활기차게 만든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공공장소에서 목소리 크기를 조절하십니까? 주변 사람들을 의식하십니까? 아니면 내 마음대로 떠들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공공장소는 모두의 공간입니다. 여러분만의 공간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도 편하게 있을 권리가 있습니다. 큰 소리로 떠들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줍니다. 식당에서 조용히 대화하십시오. 친구들과 만나서 반가운 건 압니다. 하지만 목소리를 낮추십시오. 옆 테이블 사람들이 여러분 대화를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버스나 지하철에서 전화통화 조심하십시오. 꼭 받아야 하면 작은 소리로 짧게 하십시오.
길게 통화하지 마십시오. 사적인 이야기를 모든 승객이 듣게 하지 마십시오. 병원 대기실에서 떠들지 마십시오. 아픈 사람들이 쉬고 있습니다. 조용히 기다리십시오. 친구 만났다고 큰 소리로 인사하지 마십시오. 영화관에서는 절대 말하지 마십시오. 영화 보는 중에 옆 사람에게 말 걸지 마십시오. 핸드폰도 무음으로 해두십시오. 영화 보러 온 사람들 방해하지 마십시오. 도서관에서는 숨소리도 조심하십시오. 도서관은 조용해야 하는 곳입니다. 친구 만나서 반갑다고 떠들지 마십시오. 도서관에서 만났으면 밖으로 나가서 이야기하십시오. 경로당은 괜찮다고요? 아닙니다. 경로당도 공공장소입니다. 시끄럽게 떠들면 조용히 있고 싶은 사람이 불편합니다. 경로당에서도 적당한 목소리로 이야기하십시오. 귀가 어두워서 큰 소리로 말한다고요? 보청기를 사용하십시오. 귀가 안 들린다고 큰 소리로 떠들 권리는 없습니다. 자기 불편을 남에게 전가하지 마십시오. 웃을 때도 조심하십시오. 큰 소리로 박장대소하지 마십시오. 공공장소에서는 웃음소리도 조절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즐겁지만 남들은 시끄럽습니다. 단체로 다닐 때 더 조심하십시오. 여러 명이 모이면 소리가 커집니다. 서로 의식하고 조용히 하려고 노력하십시오. 단체 관광 갔다고 떠들면 안 됩니다. 나이 들었다고 시끄럽게 떠들어도 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 든 사람이 더 조용히 해야 합니다. 어른이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공공장소에서 시끄러운 노인은 정말 추합니다. 목소리 낮추십시오. 주변을 의식하십시오. 공공예절을 지키십시오. 조용한 노인이 품이 있어 보입니다. 시끄러운 노인은 추해 보입니다. 65세 넘어 가장 추해 보이는 네 번째 행동은 공짜를 밝히는 겁니다. 여러분은 무료라는 말만 들으면 줄 서십니까? 할인받으려고 안 필요한 것도 사십니까? 나이 들었다고 공짜 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모습이 정말 추합니다. 공짜 좋아하는 건 인간의 본능입니다. 하지만 너무 티내면 추해집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여유 있으면서도 공짜에 집착하면 정말 볼품없습니다. 품위를 스스로 떨어뜨리는 행동입니다. 광주 동구 한 백화점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69세 남모 씨는 백화점 식품 코너 시식 행사에 매일 나타났습니다. 시식용 햄, 치즈, 과일을 먹으러 왔습니다. 한두 개가 아니라 대여섯 개씩 먹었습니다. 직원이 시식은 한 개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남 씨는 화를 냈습니다. 나이 든 사람한테 그렇게 말하냐고, 공짜로 주는 거 아니냐고 소리쳤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쳐다봤습니다. 남 씨는 부끄러운 줄 몰랐습니다. 남 씨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식 코너를 돌며 배를 채웠습니다. 점심 대용으로 시식만 먹고 다녔습니다. 백화점 직원들이 남 씨를 알아봤습니다. 시식 도둑이라고 수군댔습니다. 어느 날 남 씨가 시식 코너에서 과일을 한 움큼 집어 가방에 넣는 걸 직원이 봤습니다. 직원이 말렸습니다. 남 씨는 발뺌했습니다. 그냥 먹으려고 한 거라고 변명했습니다. CCTV를 확인하자고 하자 그제야 인정했습니다. 백화점 측은 남 씨에게 출입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남 씨는 억울하다고 항변했습니다. 공짜로 주는 거 먹었을 뿐인데 왜 그러냐고 따졌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추한 행동을 했는지 끝까지 몰랐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시식 코너에서 너무 많이 먹지는 않습니까? 무료라는 말만 들으면 안 필요한 것도 챙기십니까? 공짜에 집착하는 모습을 남들이 어떻게 볼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시식은 맛을 보라는 겁니다. 배 채우라는 게 아닙니다. 한 개 먹고 맛있으면 사는 겁니다. 여러 개 먹으면 민폐입니다. 특히 뒤에 사람들이 기다리는데 혼자 여러 개 먹으면 정말 추합니다. 무료 행사에 몰려가지 마십시오. 은행에서 무료로 뭘 준다고 하면 줄 서지 마십시오. 필요 없는 물건 받아서 뭐 하십니까? 집에 쌓아두기만 합니다.
공짜라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할인에 속지 마십시오. 할인한다고 안 필요한 것 사지 마십시오. 할인받으려고 필요 없는 걸 사면 오히려 손해입니다. 돈 아끼려다 돈 낭비합니다. 경로 우대과하게 요구하지 마십시오. 노인 할인이 있는지 물어보는 건 괜찮습니다. 하지만 없다고 화내지 마십시오. 할인은 의무가 아니라 서비스입니다. 감사히 받고 없으면 정가 내십시오. 공짜 밥 먹으러 다니지 마십시오. 경로당 무료 급식, 복지관 무료 식사, 이런 건 정말 어려운 사람을 위한 겁니다. 경제적 여유가 있으면 이용하지 마십시오.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양보하십시오. 무료 강좌에만 등록하지 마십시오. 돈 내는 강좌는 안 가고 무료만 찾아다니지 마십시오. 배우고 싶으면 돈 내고 배우십시오. 무료만 찾으면 선택의 폭이 좁아집니다. 공짜 신보는 얼굴에 나타납니다. 공짜만 밝히는 사람은 표정이 다릅니다. 눈빛이 다릅니다. 사람들이 다 압니다. 공짜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소문납니다. 돈이 없어서 공짜를 찾는 건 이해합니다. 하지만 돈 있으면서 공짜 밝히는 건 추합니다. 자식한테 받은 용돈 아끼려고 공짜만 찾는 건 어리석습니다. 당당하게 돈 내고 사십시오. 할인 안 되면 정가 내십시오. 공짜 아니면 안 하겠다는 태도 버리십시오. 돈 쓸 때 당당한 사람이 멋있어 보입니다.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되십시오. 받기만 하지 말고 주기도 하십시오. 후배들 밥 사주십시오. 봉사단체에 기부하십시오. 주는 사람이 품격 있어 보입니다. 젊은 사람들 앞에서 더 조심하십시오. 젊은이들이 노인 보는 시선이 곱지 않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공짜 밝히고 할인 요구하고 시식 코너에서 배 채우는 모습 때문입니다. 공짜를 밝히는 순간 품위가 떨어집니다. 나이 들수록 돈보다 품위가 중요합니다. 공짜 받아서 몇천 원 아끼는 것보다 품위 지키는 게 더 가치 있습니다. 공짜 밝히는 노인은 추합니다. 당당하게 돈 쓰는 노인이 멋있습니다. 65세 넘어 가장 추해 보이는 5번째 행동은 자기 방식을 강요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남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십니까?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걸 남에게 강요하십니까?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훈계하십니까? 그 꼰대 같은 행동이 사람들을 떠나게 만듭니다. 나이가 들면 경험이 쌓입니다. 인생을 많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옳다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변했습니다. 과거의 정답이 지금의 정답이 아닙니다. 자기 방식만 고집하면 꼰대입니다. 수원 영통구 한 아파트에서 일어난 실제 사건입니다. 66세 윤모 씨는 아파트 부녀회장이었습니다. 윤 씨는 자기 방식대로 모든 걸 결정했습니다. 주민들 의견은 듣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자기가 옳다고 믿었습니다. 윤 씨는 회의 때마다 일방적으로 말했습니다. 젊은 주민들이 의견을 내면 경험 없다고 무시했습니다. 우리 때는 이렇게 했다고, 이게 정답이라고 강요했습니다. 다른 방법은 틀렸다고 단정했습니다. 아파트 주민 행사를 준비할 때였습니다. 젊은 주민들이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제안했습니다. 편리하고 효율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윤 씨는 거부했습니다. 종이로 신청받는 게 확실하다고, 컴퓨터는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젊은 주민들이 설득했습니다. 요즘은 다 온라인으로 한다고, 종이는 불편하다고 말했습니다. 윤 씨는 화를 냈습니다. 나이 먹고 경험 많은 사람 말을 들으라고, 어린 것들이 세상을 뭘 안다고 나대냐고 소리쳤습니다. 결국 젊은 주민들이 부녀회를 나갔습니다. 윤 씨 혼자 남았습니다. 다음 부녀회장 선거에서 윤 씨는 탈락했습니다. 아무도 윤 씨를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꼰대라는 소문이 아파트 전체에 퍼졌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녀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십니까? 며느리나 사위에게 자기 방식을 강요하십니까? 손주 교육에 끼어들어서 훈계하십니까?
그게 얼마나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지 아십니까? 자녀 교육에 간섭하지 마십시오. 손주를 어떻게 키울지는 부모가 결정합니다. 여러분 방식이 정답이 아닙니다. 시대가 다릅니다. 교육 방식도 다릅니다. 끼어들지 마십시오. 며느리나 사위에게 요구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저렇게 해야 한다고 강요하지 마십시오. 그들도 생각이 있습니다. 그들의 선택을 존중하십시오. 친구들에게도 강요하지 마십시오. 이 병원 가라, 저 약 먹으라,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마라,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조언은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계속 강요하면 친구도 떠납니다. 옛날 방식 고집하지 마십시오. 우리 때는 이랬다는 말 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지금입니다. 새로운 방식을 배우려고 노력하십시오. 변화를 받아들이십시오. 기술 거부하지 마십시오. 스마트폰, 컴퓨터, 새로운 기계들을 무조건 거부하지 마십시오. 어렵다고, 복잡하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배우려고 노력하십시오. 시대를 따라가십시오. 내 경험이 정답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경험은 소중합니다. 하지만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과거에 통했던 방법이 지금은 안 통할 수 있습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조언과 강요는 다릅니다. 부탁받으면 조언하십시오. 하지만 강요하지 마십시오. 들을지 말지는 상대방이 결정합니다. 안 들었다고 화내지 마십시오. 틀렸다고 단정하지 마십시오. 내 방식과 다르다고 틀린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정답이 있습니다. 다양성을 인정하십시오. 내 방식만 옳다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물어보지 않았으면 말하지 마십시오. 도움 요청받지 않았으면 나서지 마십시오. 훈계하고 싶은 마음 참으십시오. 침묵이 때로는 최고의 지혜입니다. 젊은이들에게 배우십시오. 그들이 더 잘 아는 게 많습니다. 새로운 세상, 새로운 기술, 새로운 문화는 젊은이들이 전문가입니다. 가르치려 들지 말고 배우십시오. 의견을 말하되 강요하지 마십시오. 내 생각을 이야기하는 건 괜찮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따르길 강요하면 안 됩니다. 선택은 상대방의 몫입니다. 나이가 권위는 아닙니다. 나이 많다고 명령할 권리는 없습니다. 나이는 책임입니다. 나이 든 사람이 먼저 양보하고, 먼저 이해하고, 먼저 배워야 합니다. 자기 방식을 강요하는 순간 꼰대가 됩니다. 꼰대는 나이와 상관없이 추합니다. 유연한 노인이 아름답습니다. 고집센 노인은 추합니다. 경청하고, 배우고, 존중하는 어른이 진짜 멋진 어른입니다. 친구가 요즘 여러분을 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전화해도 안 받고 약속 잡자고 해도 핑계 대지는 않습니까? 혹시 눈치채셨습니까? 그 친구가 여러분을 무시하고 있다는 걸 말입니다. 평생 친하게 지내던 친구였습니다. 젊었을 때는 형제처럼 지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뭔가 달라졌습니다. 친구가 만나기 싫어합니다. 연락도 뜸해졌습니다. 만나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친구가 여러분을 무시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무시당하는 건 정말 서럽습니다. 특히 오래